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미입니다. 예솔씨,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벌써 7월이 왔어요. 네, 이번 달 도전 369도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규칙부터 확인해 보시죠. 도전 369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은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익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지난 금요일은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3위였던 이창원 매니저가 대한제당으로 방송 중에 9% 목표를 달성하면서 단숨에 1위로 도약을 했거든요. 최고 수익률 15.2%였습니다. 그리고 신광선 메이저의 현대 로템 최고 수익률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목표를 9%로 설정하는 바람에 목표는 터치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병진 메이저의 서진 오토모티브 최고 수익률 1.2%까지 올랐지만 급등할 때 매수해서 역시 목표를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예술팀의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저희 팀 정말 아쉽게도 목표 주가를 터치한 매니저는 없었습니다. 최현동 매니저의 아진산업도 정말 좋았습니다만 네. 목표에는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난달 6월의 최종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세미 씨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3위였던 이창원 매니저가 대한제당으로 단숨에 1위에 등극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정석일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가 목표를 달성하는지 저희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공동 2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이 둘 중에서 우승자가 나올 줄 알고 저희가 이 두 매니저를 미리 섭외를 해놨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창원 매니저가 1위로 등극을 하면서 아쉽게도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창원 매니저 네, 바로 만나보도록 바로 만나봐야겠죠? 할까요? 네. 네, 6월 대역전의 주인공 이창원 매니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중간 순위에 머물다가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대한제당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건 건데요. 그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야구로 따지면 네. 지금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네. 홈런을 아주 시원하게 때린 건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역전 우승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워낙 이제 또 도전 369가 최근에 이제 핫하고 그쵸.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세요. 왜냐면 이제 아침에 어떤 네. 종목이 급등할지 많이 또 보시는 또 대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또 매일경제에서 단타 좀 하신다는 매니저분들도 많이 또 이번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치열해져서 사실 뭐 1, 2등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한 2등, 3등 정도만 해도 그래도 중간 이상이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그래도 또 상당히 또 운도 따라줬고 그리고 네. 종목도 마지막에 좀 잘 가가지고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 또 기쁩니다. 네. 전날 제가 대기실에서 네. 이창원 매니저 이번 달 초반에 계속 선두에 있다가 네. 다소 지금 주춤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저의 응원이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그 많은 분들이 조금 한번 9% 한번 도전 한번 해보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또 대기실에서 이제 분장할 때 좀 화이팅 원래 1등이셨는데 네.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원래 좀 보수적으로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는 덕신하우징도 그렇고 또 대한제당도 그렇고 좀 제 스타일대로 아주 공격적으로 좀 했거든요. 응원에 힘입어서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매수해서 성공하셨는데 네. 대역전의 주인공 대한제당. 네. 오늘도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저는 근데 대한제당이 금요일 날 상한가 갈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대한제당 우선주가 먼저 상한가를 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당이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파탐이 암 관련 물질로 지금 그 지정된다라는 소식에 이제 반사이익으로 설탕 관련주가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요일 날 그 어느 종목보다 재료가 강했는데, 오픈롤이나 알맥이 이제 신규 상장하면서 단타 물량이 그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는 그 상한가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시 한번 재료가 워낙 강해서 네. 저점에서 편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네네, 의견 가능합니다. 주셨는데 네.
이번 달에, 저번 달이죠. 네. 대한제당 외에도 뭐 네. 백광산업, 텔레칩스 등 많은 종목들이 또 목표를 터치했어요. 네. 네. 그중에 아직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네,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덕신하우징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기회만 된다면 또 자리 나오고 수급만 받쳐주면 저는 언제라도 덕신하우징 다시 한번 좀 편입해 볼 생각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러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쿠데타 이후로 푸틴의 어떤 그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네. 종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과거에는 뭐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주였는데 최근에는 덕신하우징이나 SY가 좀 대장주로 분류가 많이 됐고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이런 재건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 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덕신하우징은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관련주도 이번 달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인데 네네. 또 2분기 실적 시즌도 곧 시작이 될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업을, 어떤 업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뭐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 날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애플이 신고가를 가는 상황에서 현재도 뭐 코스닥, 코스피 모두 1%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요일 특성상 뭐 정강 후약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 FOMC 회의 전에 시장의 수급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을 때는 주도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 말고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다면 이런 대한제당 같은 개별주나 아니면은 그 실적, 시장 컨센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거 자체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개별주로 시장 안 좋았을 때도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7월 달에 공략한다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은 흔히 이제 휴가 시즌이라 그래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합니다만 이런 그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 또한 도전 369에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편입할 생각입니다. 네, 개별주를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편입하는 종목은 바로 태경산업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2차 전지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소재 관련주고, 지금 이제 중국의 LFP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망간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로는 뭐 태경 BK 등등이 있는데요. 태경산업이 지주회사로서 지금 굉장히 좀 저점이고, 과거에 한번 이런 이슈로 4월 달에 또 큰 폭발력 있는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저점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돼서 추가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6%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의 첫 거래일 이창원 매니저의 도전 기업은 태경산업이고요. 6%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항상 전화 연결로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뭐 연예인 보는 것 같네요. 저도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달에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진 매니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곡차곡 계좌를 쌓는 남자 김병진입니다. 네, 김차국 매니저님 서진 오토모티브 리뷰부터 들어볼게요. 네, 서진 오토모티브는 제가 소개해드린 당일날 안 오르고 오늘 이제 3.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한 5% 수익률이 넘어가면 서서히 차익 실현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단기적인 수익 대응 전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 노려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7월 전략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7월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나 거시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7월 5일 날 FOMC 의사록, 그리고 이제 7월 25일 날부터 6일까지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7월 달은 이창원 매니저님이 1등한 것처럼 그런 강한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현재가
29,900원에 이소페타시스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고다층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반도체 같은 칩이 이제 붙어져 나오는 것이 인쇄 회로 기판입니다. 이 고다층 PCB는요, 고속 연산에 필요한 AI 서버에서 필요하거든요. 이 물량이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의 이제 고객사들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원래 그 이소페타시스의 이 물량들이 중국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중 분쟁에 따라 가지고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이 유선통신 장비용 MLB라고 하거든요. 고다층 PCB를 유선통신 장비용 MLB와 데이터 센터용 MLB가 있는데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용 MLB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인보드 기판의 80%는 중국산이거든요. 근데 이 점유율이 충분히 한국이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증가에 따른 실적 도약은 이소페타시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은 유동성이 풍부한 강한 종목, 야수의 심장을 가진 이 종목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이소페타시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6% 도전합니다. 네, 다음은 공동 2위였던 정석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 차이로 1위를 놓쳐서 정말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했던 이소페타시스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에스트래틱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편집했던 이제 에스트래픽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번에 이제 SS 차저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SK 네트워크스가 전반적인 충정소 사업을 좀 확대한다라는 점을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전에 제가 편입 전에 조금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추가 흐름을 좀 약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은 계속 인프라가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충분히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수가 부근에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트래픽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우리 7월에는 우승 전략을 잘 짜서 제대로 우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해보겠고요. 이제 또 거래일의 좀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9% 도전할 만한 종목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 15,240원이고요. 종목명은 태경케미컬이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는 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액체 탄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 기업으로 좀 유명하죠. 이쪽에서 점유율을 좀 1등으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저장 용량도 굉장히 좀 크고 안정적으로 원료 수급처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자체가 좋은 회사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업체를 편입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무더위 수혜주이기 때문인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죠. 근데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음료 소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액체 탄산의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요. 그다음 냉동이나 냉장식품들 좀 보관하고 운반할 때 필요한 이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또 급증하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에 3분기 실적 기대하면서 조금 중장기로도 볼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좀 더운데 오늘도 지금 낮에 한낮 온도가 35도까지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무더위 수혜주들 좀 주목하자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반도체 쪽에서 이 과부라 화합물 관련돼 가지고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과부라 화합물을 조금 수출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고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이 태경케미컬이 반도체 세정용 쪽으로 액체 탄산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좀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제가 9%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체 탄산 제조업체로 무더위 수혜주로 공략해 주셨습니다. 태경케미칼 오늘 9%로 크게 공략합니다. 네, 다음은 도전 369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매니저입니다. 바로 최현동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저 이번 달에는 제대로 또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공략했던 아진산업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리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그 섹터의 대장주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같은 경우도 뭐 다음날 간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동차 쪽에서 이 대장주로 가고 있죠. 7월 전망을 저는 자동차하고 반도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섹터가 이 자동차하고 반도체라서 과거에 이제 전차 군단, 전기와 자동차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현대차가 미국에 같이 진출하기 때문에요. 지금 투자금까지도 확보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진산업도 지금 신고가에도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가도요, 6,700원 안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월달 저는 전차 군단 보고 있는데요. 또 실적이 아주 좋을 종목으로 또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진산업 6,700원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7월 우승을 위한 첫 번째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가 57,300원인데요. TS1을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서고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를 좋아할 것이고 또 우리 시장을 좋아할 건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마이크론 실적을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은 당연히 1분기보다 좋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좋아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 가이던스가 문제인 건데요.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HBM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HBM 관련주가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 것이 HBM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방송은 물론이고 다른 방송까지도 이제 HBM을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TSE가 그 HBM에 들어가는 소켓이죠. 이 테스트용 소켓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이미 글로벌 기업의 HBM 반도체 테스트용 이 다이 캐리어 소켓을 공급하는데, 소켓 중에서도 지금 HBM에 쓰이는 소켓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서 이 삼성전자가 9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 삼성의 메인 공급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바로 TS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TSE 오늘 중에도 6% 한번 도전해 보고요. 사실 이번 달도 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메인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TSE 오늘 6%로 도전합니다. 네, 다음은 돌파 매매의 고수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니저님이 하는 공략주는 좀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노강미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이번 달 제대로 공략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는 지금 현재가가 12,440원입니다. 필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필옵틱스는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필옵틱스는 지금 12,530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 필옵틱스는 어떤 회사냐면요. 다해서 필에너지가 그 상장합니다. 그 7월 한 중순쯤에 상장을 하는데, 그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필에너지가 어떤 회사냐면 삼성 SDI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회사거든요. 그래서 20%나 삼성 SD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청약을 할 것 같은데, 청약이 만약에 흥행을 하면 당연히 이 필옵틱스를 땡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에너지와 관련된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필옵틱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신성에너지처럼 땡겼잖아요, 지금 이걸.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자회사가 상장될 때 모의사를 땡기면 자회사 상장 직전까지 그냥 홀딩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 목표가 6%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이번 달 상장 예정인 가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옵틱스 오늘 6% 도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복귀한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 텐데요. 각오와 함께 안녕하세요. 인사를 까먹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다시 복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각오와 함께 오늘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너무 반갑고요. 지난번에 대박 차트부터 용호상바, 그 다음에 도전 369까지 제가 몇 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좀 쉬면서 좀 심기일전을 했고, 또 다른 옆 동네에서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익률 1, 2등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임팩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단기적으로 아침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네.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한번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략주 바로 소개해 주시죠. 현재가 바로 공략할게요. 1,850원이고요.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038010이네요. 038010 제일테크노스라는 종목을 현재값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요. 또 이제 원전 모멘텀 있고 정치 관련된 또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개별 종목들이 강세적인 어떤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데크 플레이트 생산 시공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중에서 이 데크 플레이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또 후발주자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유일 원전에 필요한 하이데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로도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 하이데크라는 것은 강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에 특화된 고부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테크노스가 또 원전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 관련주인데 이거는 그냥 인물 관련주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물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세 가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계속적인 우상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수익률 6%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제일테크노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부터 제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시청자분들 아침에 단기 모멘텀 있는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제일테크노스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팀에서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세 기업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에서는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 그리고 무더위 수혜주,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인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7월에도 도전 369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전 369!